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고전 시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고전 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전 시가나 현대 시를 감상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죠.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잡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현대 시에서는 우리가 문장 단위로 봤다.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한 줄씩 한 줄씩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주제라고 했던 것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순서대로 첫 번째는 유교적인 거. 그래서 유교적인 거에는 충효절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친화. 그런데 요 자연친화 이면에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사랑과 이별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애환. 다양한 생활 감정들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 비판.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 의식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 근데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는 그 시조를 중심으로 살펴봤잖아.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연시조를 볼 겁니다. 근데 연시조 또한 똑같다. 연시조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봤던 다섯 가지 주제 의식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요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냐면, 사실 연시조는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평시조보다도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수에서 잡은 내용 있죠. 이 첫 번째 수에서 잡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 되겠다. 또한 이게 한 수 한 수씩 끊어지긴 하지만 이게 한 편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현대시에서 이제 하나의 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견해요. 굳이 견해요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을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앞선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시의 경우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고전 시가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통해서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고전 시가에서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굳이 작품의 제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견해어가 그러한 작품이었구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익혀두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수의 초장입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요 외다 하나. 요 단어는 기억하셔야죠. 그르다, 옳지 않다, 잘못됐다 라는 뜻이죠. 기억해야 돼. 내가 이제 기억하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다른 고전 시가를 감상을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세요. 쪽지 시험에도 냅니다.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을 뿐일정. 하나 뿐일정.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분별도 기억해야죠. 우리 이제 시조에서 분별은 이제 걱정할 줄 있으랴. 그럼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수는 내 할 일 하겠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할 일만 하겠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만 하겠다. 첫 번째 수는 내 할 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를 볼게요. 내일 망령된 줄, 내일 잘못될 줄, 내일 그르칠 줄 나라고 해서 몰랐던 것인가. 지금 밤이 되니까 지금 목이 잠기네. 아까 영상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찍은 영상이고, 지금 영상은 수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밤에 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도 특별히 다른 시간을, 혹은 뭐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따로 썼을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 지금 서로의 시간을 써가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볼게요. 내일 잘못될 줄을 나라고 해서 몰랐을까? 나도 어땠다는 거야? 지금 요 일에 대해서 예상한 거죠. 예상. 지금 첫 번째에서 뭐 하겠어? 내 할 일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야. 그 일이 연결해서 생각하자고. 연결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떨 줄 알아? 내가 뭔가 잘못될 줄 알아. 일을 그르칠 줄 알아. 나한테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뭐 했다는 거야? 충분히 알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일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왜? 이 일이 중요한 일일 테니까. 봅니다. 이 마음, 이것도 기억해야죠. 어리다, 무슨 뜻이야?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임이한, 결국에 내가 이렇게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임을 위한 생각인 거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한 몸이 잘못됐더라도 내 할 일 하겠다는 것은 다 임을 위한 거다. 임 위한 타시로구나. 아무나 아무리 일러도, 여기 말해도 아무나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아려. 해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해다는 헤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헤아리다로 할 때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어. 하나는 생각하다, 외워야 돼. 하나는 숫자를 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생각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 아무나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아려 보소서.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수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임을 위해 한 일이다 라는 것. 그 일이 어떻게, 근데 잘못될 줄 알아. 내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길 줄 알긴 하지만 임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나가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이때 아무나는 지금 이 화자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쟤가 하는 행동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미 헤아려 달라. 생각해봐라. 라는 거야. 그 일을 화자가 내가 왜 한 것인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대상은 이제 화자를 모함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수. 추성 진호루 밖에, 이거는 요렇게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주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어려운 한자들이잖아. 우리가 한자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쉬운 수준에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건너뛰어도 돼. 뭐뭐 밖에 울며 가는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죠. 뭐 이제 얘다 혹은 얘다 라고 하는 건데 얘도 두 가지. 지금 가다나 혹은 아이고 글씨가 점점 개판이 되고 있네. 지내다. 여기에서는 가다로 해석해 주면 되겠지. 울며 가는 저 시내야. 무엇하려고 무슨 말이라 무엇하려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얘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하려고 주야 밤낮으로 이것도 기억해야지. 니은다. 니은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의문형으로 질문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느냐? 얘는 느냐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주야에 흐르느냐,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향한 내 뜻을 따라 조차도 기억해야죠. 이거는 뭐뭐를 따라다.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느냐.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시내를, 저 진호루 밖에 있는 시내를 보는데 울며 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시내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 대상이 되는 거지. 시내를 보고 시내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마음이 바로 뭐야? 이거죠. 임향한 내 뜻. 그럼 결국은 뭐야?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네. 지금 첫 번째 수에서 내 할 일 하겠다. 그럼 두 번째 수, 내가 내 몸이 잘못되더라도 내 할 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세 번째 수는 시내를 보면서도 지금 여전히 아마 화자가 두 번째 수에서 뭐 얘기했어? 지금 망년될 줄 몰랐던가? 나 알았다. 그런 얘기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망령된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내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 전과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봅니다. 우리 매산이라고 하잖아.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는 당연히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죠. 어버이 그린, 우리 시조에서 그림 보면 어떻게? 그리워하다. 물론 그리다의 뜻을 보면 실제 이렇게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거란,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조에서 그림을 보면 그냥 그리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하다도 이렇게 아래아를 쓴 하다와 그냥 아를 쓰는 하다가 있잖아. 얘가 이제 현재의 하다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이제 두가 되겠네. 네, 이렇게 아를 쓰는 하다는 많다의 뜻이죠. 얘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 이번 시조, 연시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좀 많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우리 주간 테스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지. 반영할 거야.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들 외워. 아시겠죠? 다시 부모님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또 많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냐. 지금 자신의 처지, 지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여기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거야?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망령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유배가서 쓴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기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분명 알아. 야, 이 일 하면 지금 내 처지가 안 좋아질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수에서 밝혔던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일하면 충하지 않은 거야. 충. 우리 보통 시조에서 물론 실제로 사랑하는 임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어? 그렇지.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충 때문에, 임금에 대한 충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그 결과 화자가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됐어? 유배 간 거야. 유배 갔으니 당연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수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유교적 이념을 충, 효, 절 이렇게 세 글자로 좀 기억하기로 했었잖아. 충은 임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는 부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은 이제 남자일 경우와 여자일 경우로 나뉘는데 남자일 때는 자신의 신념을 이제 드러내는 거라면 여자일 경우에는 한 남자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정절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이 충의 개념과 효의 개념이 같은 거거든.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수에 대한 얘기야. 이게 바로 유교적 이념. 그래서 충효절을 같이 요 오수를 보고 지금 요 얘기를 마저 할게요. 오수입니다. 부모님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지만은 임금, 여기 나오네.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요거 하늘이 삼겼다라는 얘기는 삼기다 기억해야죠. 이거는 이제 만들다. 그래, 하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마음은 운명적인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니라. 그래. 지금 다섯 번째 서에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아까 그리움이 있었죠? 그리움을 갖고서 뭐 한 거야? 그래, 이거 알았던 거야. 내가 그 일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것도 알았던 거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생길 거라는 걸 안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전제라면서도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충을 뭐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유교적 이념에서 충하고 효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충은 임금에 대한 것, 효는 부모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이 연시조의 주제의식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봐. 임금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한 효,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거야? 부모에 대한 그리움. 끝.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내용이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작품, 윤선도의 이 작품은 우리가 좀 이제 단어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했잖아.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제가 오늘 설명한 단어들은 꼭 기억해 두고 있으면 다른 고전 시가들을 볼 때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연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시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수업 중에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낸 시간이 소용이 없었다,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버리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시겠죠? 꼭 제대로 공부를 해서 오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